안녕하세요. 미래국어영어학원에서 창동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손주호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학기 창동고등학교 2학년 영어 기말고사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줄평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중간고사와 비슷한 난이도 혹은 약간 쉬워진 난이도. 두 번째 특징은 학교 학습지의 중요성입니다.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학교 학습지 어휘가 기말고사에서는 문제 수도 늘었고 배점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습지는 단어 말고도 주교재인 그 교과서와 모의고사 학습지가 있는데 그 학교 학습지에서 실제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 즉 학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서술형 중에서 문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이 함정에 빠진 친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부분 점수 1점을 깎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문에 서 있는 글자 그대로 단어를 옮겨서 쓰는 것인데 실제로 그 단어를 옮겨 적으면 의미가 약간 어색합니다. 그런데 쓰여진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완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결국 문제 조건을 꼼꼼하게 읽지 못해서 문점수 1점을 깎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성적 동향입니다. 앞서 한 줄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와 비슷하거나 혹은 약간 쉬워진 난이도고 그래서 1등급 컷이 중간고사에는 90.4였습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는 비슷하거나 혹은 높아졌기 때문에 90점 초중반이 예상되고요. 2등급 컷 같은 경우에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80 중후반이었는데 이번에는 동일한 80 중후반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점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중간고사 비슷하겠지만 비슷한 가운데서 약간은 좀 더 높은 평균 점수대가 예상됩니다. 출제 경향입니다. 중간고사 동일합니다. 객관식 30문제 70점, 그리고 서술형 5문제 30점이고요. 출처별 문항사 배점을 좀 살펴본다면 프린트, 이 프린트는 어휘랑 그릿에 관련된 학습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객관식만 7문제가 나왔는데 중간고사보다 한 문제가 늘고 배점도 0.5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3점이 프린트에서 출제되었고요. 교과서 4가 5가에서 객관식 5문제, 8문제, 서술형이 1문제, 2문제 출제되어서 각각 17.1점, 3.4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재 모의고사는 총 12지문이 시험 범위였는데 거기서 객관식 10문제, 서술형 2문제가 나와서 총 37.2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객관식 유형별 문항수와 배점은 문법에서 4문제가 나와서 9.3점이고요. 어휘에서 11문제가 출제되어서 24.2점입니다. 어휘에서 무려 11문제나 나왔습니다. 30문제 중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15문제고 36.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본다면 일치, 불일치가 가장 많은 6문제고요. 여기서는 한글로 되어 있는 선택지도 포함돼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으나 선택지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꼼꼼한 디테일을 물어봤기 때문에 한글 선택지도 있긴 있지만 다수의 선지를 골라야 돼서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삽입 문제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한 문제가 준 3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대신 순서가 중간고사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기말고사에는 출제되어서 순서 삽입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칸은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한 문제는 책이랑 동일한 문제가 나왔고 쉽게 나머지 하나는 책과 좀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대입하기 2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이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서술형 유형별 구분을 한다면 자, 어법 고치기 6점. 자, 이거는 교과서 4가에 있는 틀린 어법을 고치는 건데 쉬운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맞았습니다. 자, 요양문 완성이 2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6점, 6점, 12점인데 이 2문제 중에서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이 30문제고 또 문제가 뒤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요양문 구조가 꽤 길고 복잡했기 때문에 뒷부분이 어려워서 틀린 친구들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읽지 못해서 점수를 깎인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서술형일 것 같습니다. 자, 어휘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한 줄 평에서 문제를 꼼꼼히 읽자고 말했던 문제가 이 문제고요. 이따 좀 더 실제 지문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특수구문 영작 8점. 모든 문제 중에 배점이 가장 높았는데요. 특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중요한 핵심 문법을 다루는 문장이라서 대부분 연습했던 친구들은 무난히 맞췄고 저희 학원에서도 이 문제를 풀린 학생은 없었습니다. 주요 문항 사례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식 7번입니다. 먼저 원문부터 보자면 원래는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 논설문을 시험에서는 대화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변형을 주었지만 지문을 읽다 보면 몇 번째 지문에서 변형을 주었거나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빈칸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애당초 문제 자체가 핵심 주장을 물어보는 대입학이었고요. 이번에 빈칸에서 나온 부분도 글의 핵심 주제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식 20번인데요. 이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골라라고 했는데 원문과 비교를 하자면 지문 자체의 구성은 동일하나 예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시 부분에 원래 나왔던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의 예시를 설탕, 음료, 소비로 바꿔서 예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살짝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고 제법 틀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시 부분에서 핵심이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에 해당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드러나는 예시 부분에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뒷문장에 이렇게 지시어 디스로 단서가 있어서 상위권 애들은 무난하게 맞췄는데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은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야 돼서 맞추더라도 시간 관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주요 문항 사례 3번째고요. 제가 한 줄 평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를 꼼꼼히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라 그대로 쓰시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들어갈 단어는 everyday object입니다. 이거는 학습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교 학습지에서 강조했던 문장인데 실제 지문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everyday라는 단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배제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맞추긴 했는데 처음에는 학원에서 강조했던 everyday object가 나왔네 몰랐다가 문제 조건을 보고 고친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이 surroundings라는 명사를 s를 빼버리고 surrounding 형용사로 바꿔서 쓴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 ordinary object보다는 surrounding object가 더 주제문의 핵심 어구에 부합하는 단어지만 문제 조건에 그래서 골라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ordinary라는 단어를 써야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문에 없더라도 everyday object를 적어도 문점수 1점을 까서 3점을 줬고요. 아니면 surrounding에 대해서 s를 빼고 surrounding 형용사로 쓴 친구들도 문점수 1점을 제외하고 3점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글자 그대로 쓰라고 한 조건만 맞췄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아깝게 1점을 깎인 사례입니다. 적중 사례입니다. 이번에 시험이 쉬어서 적중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중 사례는 서술형 1번. 자, 이 교과서 사가에 어법상 틀린 걸 찾아 올바르게 고치는 유형이고요. 시험에서는 변형을 하기 때문에 원래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는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 다이를 없애고 현재 분사 형용사인 다잉을 집어넣어서 적는 게 정답이었고요. 출처는 학원 자체 내신 자료 기본 수업 자료입니다. 거기서 현재 분사 다잉이 과거 분사랑 구분해서 저는 구분하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현재 분사 자리에 동사 원형을 집어넣어서 냈는데 어차피 이제 현재 분사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대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고 강조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술형 2번입니다. 이 지문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서술형 2번에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요약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채워 넣는 거고요. 보통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약문 완성 부문인데 한 3개가 각각 2점씩이라서 총 6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 박스 안의 형태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출처를 좀 보겠습니다. 학원 자체 내신 자료, 파이널 직전 대비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두 가지가 필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 필기 자료 학습지를 제가 모든 학생 걸, 저희 학원 모든 원생 거를 추합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파이널로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거기에는 학교 필기와 더불어 문장 삽입이 중간고사 4문제 나왔기 때문에 문장 삽입 예상 구문을 포함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To remind parents of라는 구문이 to remind parents of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reason for absence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reason for absenc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필기한 게 아니라 학교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모아서 제공했고요. 그런데 이 학습지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지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두 가지 종류, 두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 학습지를 제공하고 한 학습지에는 필기가 됐던 부분인데 다른 학습지에는 필기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동고 수업을 듣는다고 모든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학생들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 필기를 다 모아서 그걸 분석해서 단권화 시켜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더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맞춤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학교 학습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분석하고 학생들이 정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서술형 4번입니다. 자, 이거는 특수구문을 적는 문제인데요. 누가 봐도 중요한 교과서 5가의 핵심 문법, 복합관계 대명사 구문이고요.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 똑같이 출제되어서 대부분 학생들, 저희 학원 원생들은 다 맞춤 문제입니다. 출처는 학원 자체 내신 자료에 기본 수업 자료에 나왔던 거고요. 이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쓴 문장이었습니다. 자, 적중 사례 네 번째입니다. 객관식 10번이고요. 자, 이것도 다이어 물어보는 건데, 자,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지문에 나왔던 observing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걸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가 총 4가지 뜻이 있는데, 말하다, 준수하다, 축하하다, 그리고 관찰하다. 책에 나왔던 관찰하다, 똑같은 관찰하다. 5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자, 이것도 학교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분석한 파이널 자료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어를 주의하고 특히나 보통은 observe하면 3가지 뜻에 주목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4번째 뜻까지 축하하다까지 알려주셨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 4가지 모두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기본 수업할 때는 이 3가지를 강조했는데 마지막 최종 자료에 학교 필기 분석한 자료에 학교 필기를 보고 이걸 추가했고 시험에는 이 4가지 예시가 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필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분석해야 됩니다. 적중 사례 5번째입니다. 중간고사에 문장 삽입이 4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말고사 때 특히나 더 신경 써 문장 삽입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서 4가에 교과서 4가에 나왔던 문장 삽입 문장이고요. 이 동일한 문장이 제가 학원 파이널 직전 대비 자료, 학교 필기와 문장 삽입 정리한 그 자료에서 문장 삽입으로 이미 기출 3번 나왔던 문제니까 중요하다고 별표를 3개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동일하게 문장 삽입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적중 사례 6번째입니다. 객관식 28번이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문장 삽입입니다. 자, 이것은 교과서 5가 부분의 문장 삽입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이널 수업으로 제공했던 그리고 이 부분은 문장 삽입으로 별표 5개, 기출이 5번이나 됐습니다. 물론 창동고 기준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 기준이고 이렇게 기출이 5번이나 됐기 때문에 별표 5개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장이 동일하게 문장 삽입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학기 내신이 끝났고 이제 2학기 내신의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방학이 중요합니다. 자, 학기 중에는 중간고사가 있고 끝나고 나면 리뷰한 다음에 상담한 다음에 바로 기말고사 들어갑니다. 이건 2학기도 동일합니다. 자, 8월 중순경에 8월 16일 날 정확하게 창동고는 개학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학교 시험 범위를 듣고 바로 내신에 들어갈 겁니다. 6주간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일 정도 남은 이 시점 그리고 이 짧은 방학 동안에도 부족한 어휘와 구문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당연히 학기 중에는 모의고사를 못했으니까 모의고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모의고사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본인이 어휘력과 구문 실력 자체가 부족한 친구라면 모의고사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과 피드백을 받는 정도로 수업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휘력과 구문 실력이 부족해서 영어 선택지나 요약문 구조 같은 거, 선생님이 변형한 포인트 같은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이 짧은 시간, 굉장히 짧지만 귀한 시간입니다. 본인이 부족한 실력 자체를 향상시켜서 2학기 때는 높아진 실력을 바탕으로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 필기의 중요성.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희가 학교 필기 분석 자료를 제공해주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히나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진 2학년 올라가면서 학교 필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학교 필기도 단순하게 본인 수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지가 두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학습지를 다 모아야 되고 또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학생마다 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 원생들의 모든 필기와 학습지를 거두어서 그걸 분석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했고 여기서 꽤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서술형도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 추가된 내신 교재자. 2학기 때는 팔라시오 작가가 쓴 원더라는 원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고 1학기 때 중간 기말 이거와 좀 비교를 한다면 약간 그 그립 자료랑 좀 비슷한 건데요.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역시도 원서기 때문에 기출이나 이런 자료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미리 방학 동안에 원서를 분석해서 2학기 때 내신 자료가 갖춰지도록 미리 준비해서 신학기 내신 대비할 때 이 원더라는 원서에서 틀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기. 아까 한 줄 평에 말씀드렸고 실제 출제 경향 문제에서 알려드렸듯이 문제 중에서 지문에 있는 글자 그대로 옮기라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부분 점수 1점을 깎인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 칠 때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서 실수가 없도록 특히나 1학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관리. 1학기 동일하죠. 1학기 때도 수행평가가 50%였고 2학기 때도 아마 동일하게 지필고사 동일한 50%의 비중으로 수행평가가 반영될 것입니다. 수행평가는 학습지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에세이를 쓰고 암기해서 외우는 건데 중간고사에는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2학기 때는 학교에서 좀 더 강화해서 수행평가 에세이 말하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1학기 때와 동일하게 2학기 때도 특히 학습지보다 당연히 학습지는 누구나 만점을 받고요. 수행평가 관리, 에세이 암기하는 부분에 학생들이 만점을 받도록 학원에서 참석을 해서 관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동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 이제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적중된 문제들과 2학기에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살펴보았고요. 여름방학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한 시간 한 달을 어떻게 보낸지에 따라서 2학기에 실력을 쌓은 상태에서 내신 대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1학기와 동일한 상태에서 내신을 대비하는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고요. 여름방학 때 어휘, 구문, 이 관리 그리고 부족했던 모의고사 관리까지 해서 제가 철저히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1학기 창동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영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